후보님도 뭐 그때는 주무셨어요. 모두 잠든 후에 벌어진 일이니까 기자님들도 예상 못하지 않았어요. 그 당연히 저희는 당연히 예상 못했고 1시 반인가까지 대기했어요. 선출 취소됐다는 얘기 듣고 그리고 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5시에 일어났는데 세상이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등록도 완료가 되어 있고 모집도 끝났고 되게 이례적으로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이어졌던 일인데 굉장히 뭐 납득하기는 어려웠던 상황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다.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김문수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용술 국민의힘 고양을 당협위원장, 지금은 이제 선대위 대변인을 또 맡고 계신 조용술 대변인 모셨는데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정말 많은 좀 정치구의 뉴스가 있었고 사실상 천당과 지옥을 좀 오가는 상황이셨을 텐데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으셔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전화는 뭐 지금 목이 완전히 갔을 정도로 하루에 뭐 150통, 200통 정도 통한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정당 역사상 거의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이제 캠프 내에도 이제 정치부 기자 활동 20-30년 하신 분. 얘기해 보면 처음 경험해봤다고 해가지고 매뉴얼 자체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참 재미있는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보니까 목소리가 약간 이게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게 느낌이 나네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되셨습니다. 그래도 주말 동안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사실상 결과만 아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제 토요일 새벽에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가 이제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좀 취소를 하고 한덕수 전 총리를 새로 등록을 후보로 했었습니다. 김문수 캠프에서 전혀 예상을 못했던 상황인가요? 그거 우리 기자님들도 예상 못하지 않았어요? 그 당연히 저희는 당연히 예상 못했고 죄송합니다. 그 기자분들도 그 대부분 그때 자는 시간. 저희도 1시 반인가까지 대기했어요. 선출 취소됐다는 얘기 듣고 그리고 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5시에 일어났는데 세상이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이미 등록이 그렇죠. 등록도 완료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모집도 끝났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이례적으로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이어졌던 일인데 굉장히 뭐 납득하기는 어려웠던 상황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뭐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다라고 해서 그 공민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죠. 그 공민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이제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제약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 듭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새벽에 이게 급작스럽게 후보가 교체된 사실을 후보님께서는 어떤 좀 반응을 보이셨나요? 아니 후보님도 뭐 그때는 주무셨어요. 다들 이제 모두 잠든 후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담담하셨습니다. 굉장히 담담하셨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저희가 모였었는데 그분은 이제 원래 스타일이 내가 이제 서서 싸우다 죽으면 죽었지 서서 싸우다 죽는다 이런 스타일 어떻게 보면 노빠꾸 후보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담담하게 그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셨죠. 기자회견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이건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제 내가 이제 살아오면서 평생 동안 감옥까지 가면서 이렇게 갇혀왔던 그 민주주의 싸움에 대한 정체성 부정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셔서 바로 그러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회의를 하시고 곧바로 이제 기자회견을 잡는 그 일정으로 가셨던 거죠? 굉장히 좀 그거는 이제 긴박하게 흘러갔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기자회견 잡으면서도 굉장히 좀 빠르게 준비했던 후보님 모셔가지고 그냥 이성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대응하자 말씀하셔가지고 했습니다. 그 당일에 이제 가처분 신문도 직접 후보님이 출석을 하시고 했는데 그것도 후보님의 본인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신 거죠? 그럼요. 그건 후보님 본인 결심 맞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이제 정당 내에서 이제 자율성을 떠나서 절차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법치주의에 맞는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거는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날 법원에서 저녁에 연락이 하나 왔어요. 특별송단료라는 걸 내라고 왔는데 그게 원래는 인용 취지거든요. 보통 인용 취지가 나올 때 그러한 이제 수수료를 내라고 연락이 오는데 저희가 근데 취하했습니다. 취하했고 왜냐면 이제 당원 투표에서 이제 그 지위가 복원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후보님 전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결과, 그러니까 당내 그 투표 결과를 알고 나서 그게 법원에서 연락을 받으셨던 건가요? 그러면? 당내 투표 결과를 알고 나서가 아니라 거의 동시간대에 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도 그날 이제 신문에 들어갔던 변호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이례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처분 전날 기각된 게 있었고 그리고 오늘 거하고 다른데 그 같은 이제 재판부였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와 오늘은 상황이 다르다. 이건 절차에 대한 문제고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후보 취소를 한 것이 그 당에서 입증해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입증을 못했어요, 당이.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시 4시라는 그 부분이 그 공민권하고 이어지는 게 우리가 이제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공당에서 이제 모집을 할 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됩니다. 뭐 이제 유권자라면 그래서 누구에게나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국회 본청 그 들어가기도 어렵잖아요. 우리 기자분들도 국회 출입증 없으면은 뭐 어디 왔어요 해가지고 허락받고 들어가야 되는 특히 야밤에는 더욱 어렵죠. 더욱 어려운 상황에 그 1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현장 접수를 했다는 거는 공민권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문제들이 있었죠. 야간 상황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간 뒤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그런 거에 대한 전당원 투표에서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이 회복이 된 건데 당시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뒤에 캠프 분위기, 후보의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역시 담담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의외로 그 조변석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똑같은 이제 감정 기복을 갖고 계신 스타일이고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이제 결과라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좀 솔직히 캠프 내에서 걱정한 건 많아요. 왜냐면은 보통 OX 투표를 하게 되면 이제 설문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반대, 찬성 이렇게 찬성 반대 물어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순서를 또 바꿔서 물어봐요. 같은 번호를 못 누르게. 이런 투표를 할 경우 보통 X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다행히도 이제 당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후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계속 일정을 이제 흔들림 없이 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이제 아까 질문도 하시겠지만 의총 관련해서도 거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저도 뭐 거기 그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옆에서 지켜봤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후보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봉합할 것인가 여기 좀 더 포커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캠프 내에서도 우려가 있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기존의 좀 여론 추이를 봤을 때는 지지층 내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굉장히 우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높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어서 그래서 더 우려가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반대로 이런 절차적 문제를 어떻게 보면 당원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신 건데 이런 결과 좀 어떻게 여론 이게 당원들의 이런 결론 어떻게 좀 이게 해석이 좀 저는 이제 저희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처음 출마했을 때부터 그리고 단일화하기 전날까지 내가 그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말한 근거 제가 오히려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한 근거를 한 줄이라도 갖고 와라. 이건 어떻게 보면 프레임 씌우기지 전혀 아니다. 그리고 단일화를 갖다가 언제 하냐.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고 했고 그래가지고 당에다가 이제 협상단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안 돼서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당원들이 단일화에 대해서 거의 90%에 가까운 육박하는 당원들이 동의한다는 거에 대해서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단일화 할 건데.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우리도 단일화 찬성하고 다른 사람들도 단일화 찬성하는데 왜 이제 당원들에 대한 당비라던가 아니면 이제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불필요하게 낭비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단일화 인정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뭐 여론조사가 한덕수가 높았다 뭐 이런 말도 하시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어떠한 형태로 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협상을 하자 했는데 전혀 알고 봤더니 뭐 당에다가 위임한다고 했던 그 협상안이 단 하나의 협상안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만 고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충안도 갖고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도 갖고 가는데 그거 안 된다. 무조건 우리 안만 하자.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여론조사에 있어서 더 폭넓게 더 자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1대1 구도로 해도 좋고 뭐 50대 50으로 나눠서 해도 좋고 여러 가지 얘기들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불리한 그 여론조사라던가 이제 단일화 옵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임하자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쉬웠던 거죠. 그 한 가지만 당에다 맡겼는데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선출 과정에 대한 주도권은 실제로 후보가 갖고 있는 게 맞고요. 국민의힘의 후보는 정식 후보는 김문수니까 그거는 뭐 제가 뭐 방송에도 나가서 했던 말이지만 거꾸로 뒤집어놔도 김문수가 후보가 맞고 엎어놔도 김문수 후보가 맞기 때문에 실제로 당의 정식 후보로서 그 주도권은 맞다. 그렇게 보고 있죠.
이제 정식 후보로서 사실 이제 당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어쨌든 후보로서 이제 단일화는 실패했지만 어떻게 함께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연대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당연히 이제 한덕수 이제 후보께 이제 여러 형태로 같이 하자.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에 이제 조언자, 이제 동반자 같이 동참해 달라고 이제 후보께서 이제 만난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되게 감사하게도 그 이제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날 아침 정확하게 10시 6분이었어요. 네. 저희가 10시 10분에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더 일찍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전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네. 10시 6분에 오셔가지고 먼저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래서 포옹을 하시고서 포옹 장면, 그쵸. 예, 먼저 포옹을 시도하셨고 네.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좋은 말씀을 다 먼저 주셨기 때문에 당장 뭐 김문수 후보의 뭐 선대위원장 이런 여부를 떠나서 네. 그 정도의 메시지를 던져주셨다는 것 자체가 선대위원장으로 이름만 거는 것보다 훨씬 100배 1000배 효과가 있지 않나. 네. 그리고 특히 한덕수 후보를 사랑하는 이제 국민들이라든가 당원들 이분들께서도 충분히 그 메시지와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단일화가 된 거죠. 그래서 찬반 투표가 됐든 뭐 했든 그렇게 아름답게 둘이 이제 포옹하고 지지하면서 단일화가 실질적으로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네. 저희가 없습니다. 전혀. 뭐 어제 이제 선대위원장직에서는 이렇게 즉답을 하진 않으시는데 혹시 그 후에 따로 뭐 연락이 왔거나 뭐 추가적인 뭐 연대에 대한 논의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우선은 그 이제 사전 그 상의 없이 저희가 이제 선대위원장 지휘를 이제 맡아달라라고 이제 후보께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고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갑자기 들었으니까 네. 당연히 고민하실 시간이 필요하고 이후에 이제 캠프 관계자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우리 캠프 차원에서 이제 승리하길 진짜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격려 메시지까지 받았기 때문에 아마 후보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당장 이제 어제 네. 선대위 첫 번째 회의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임명장 수여하면서 실질적인 발대식 같은 걸 하게 되는데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좀 상황이 정리가 되면 우리 한덕수 이제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참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한테 다 연락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모셔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보통 이렇게 경선을 하든 단일화를 하든 만약에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를 같이 이제 캠프 내에 있었던 분들을 같이 뭐 선대위로 이렇게 끌어안거나 이런 작업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논의도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럼요. 지금 우선 당에서 만들어 놓은 선대본이 있어요. 네. 당에서 만들어 놓은 선대본하고 그리고 이제 캠프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인사들 네. 요게 지금은 먼저 결합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당과 이제 캠프가 하나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하루 이틀 정도는 그렇게 세팅이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당내 외연 확장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빅텐트에 대한 방향까지 네.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뭐 그런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당 지도부에 대한 사퇴 요구, 좀 비판들이 있습니다. 특히 좀 친한계에서 그런 요구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 입장 다 같이 가야죠. 네. 예, 지금 뭐 그 실제로 이제 경선 후보였던 8분, 아니 네. 이제 다 합쳐서 7분이죠. 그 후보를 빼고 이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당을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그 김문수가 우리 후보다. 김문수만이 적법한 우리 후보고 그리고 우리가 들러리였냐 이런 메시지들을 내면서 당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네. 당이 하나가 돼버렸고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한덕수 후보를 뭐 하신 분들이든 그리고 이제 후보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분들이든 국민의힘에서 우리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금 제 차까지 막아놓고 있었던 저 네. 이재명 후보 발대식이 있었는데 저 이재명 민주당을 막기 위한 역할들을 우리가 하기 위한 그 대명분 아래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갈등, 작은 상처는 일단 다 밀어두고 네. 큰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다 같이 갑니다. 다 같이 가고 이긴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얘기할 때 하더라도 웬만하면 다 같이 가가지고 끝까지 승리해야죠. 네.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지금. 그럼에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뭐 기존 캠프에 계셨던 분들은 권성동 원내대표 유임에 대한 좀 우려
어쨌든 사실상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좀 역할이시잖아요. 네. 그런 건 좀 없으실까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마 이 캠프 내에 있는 구성원들 같은 경우 처음 후보가 시작할 때 제일 어려울 때부터 같이 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뜻은 단 하나예요. 김문수를 대통령 만들겠다. 뭐 저를 포함한 거죠. 김문수를 대통령 만드는데 이제 목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후보가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자기의 감정은 좀 숨겨두고 있다 하더라도 응어리가 있다 하더라도 저 구석에 갖다 놓고선 당연히 후보의 입장에 맞춰서 가는 게 캠프 구성원으로서의 도리고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들도 일부 어떤 이제 강한 언사를 냈던 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도 썼어요. 다 내리고 했습니다. 내리고 했기 때문에 그건 후보의 뜻이 아주 강하게 반영이 된 거고 캠프의 방향도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제가 여기 회의 여기 이제 오기 전에 회의를 이제 팀장급 이상 회의를 하고 왔는데 전혀 그 얘기 없었습니다. 잘 섞어가지고 캠프는 캠프대로 역할을 하자. 뭐 그런 차원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주말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워낙 저를 포함해서 많다 보니까 그 부분 좀 드리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이번 사태의 사실 본질적인 배경이 뭘까 저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게 당권 무슨 개파 생존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후보 교체를 하려고 했던 좀 근본 원인, 그러니까 대변인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한테 뭐 그 비공식적인 걸 말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선 한덕수 후보님이 나올 마음이 있었으니까 나왔겠죠. 한덕수 후보께서 나올 마음이 있어서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 있어서 이제 그분을 갖다가 도와주시는 분들 뭐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는 하나의 목소리가 있겠지만 그분의 응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뭐 무한들 어떠합니까?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합니까?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그 이제 법적 판단 그리고 이제 당원들의 이제 선택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선택까지도 받았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치열한 토론을 거치면서 뭐 분명히 이제 한 일주일 가까이 실검 1등을 했더라고요. 어제까지. 제가 이제 항상 이제 포털 이렇게 봤는데 1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컨벤션 효과를 이상한 데서 이제 저희가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잘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묻어두고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합리적인 의심도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로지 대의 명분과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3일, 20일 이렇게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만큼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면은 다 소멸되는 거고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얘기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치유가 다 돼야죠. 일각에선 뭐 누군지 말은 안 하셨지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좀 있고 그런 상황인데 또 어제는 또 페이스북 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상황일 텐데 이런 글을 남겨서 이렇게 뭐 지지를 얘기하신 부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당연히 지지해 주는 게 맞죠. 그 대통령이길 떠나서 그 전에 당인이잖아요. 당인으로서 우리 당의 공식 후보에 대한 이제 지지를 하고 성원을 하는 거는 당연히 응당 정치적 도리로나 국민에 대한 도리로나 이제 모든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음모론이 있다 한데 무엇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어제 이러한 그 발언으로서 어쨌든 내가 이제 김문수와 적이 아니다. 김문수를 응원하는 입장이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전에 그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원인과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귀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